새벽 5시 서울 외곽의 대형 건설 현장은 아직 잠에서 덜 깬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사무실 꼭대기층, 통유리창 앞에는 이미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헬멧을 쓴 여자, 정혜숙. 정한건설 회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철골 구조물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25층 높이의 골조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크레인 2대가 마치 잠든 거인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곧 이곳에 수백 가구가 들어설 것이고 수천 명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해숙은 그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 철근 하나에도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어요. 건설은 감정이 아니라 정확함입니다. 그녀가 신입 현장 소장들에게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차를 용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혜숙이 30년간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해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68. 흰머리가 섞인 단발머리,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 그리고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 화장기 없는 얼굴이지만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만든 갑옷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 해숙은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자 익숙한 물건이 보였습니다. 녹슨 열쇠 하나. 작고 낡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어떤 열쇠보다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정민호. 유일한 아들. 35해 전 해숙은 28배 젊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민호가 돌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해숙은 혼자였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호가 있었으니까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건물 짓는 사람이 될 거예요. 10살 민호가 현장 헬멧을 쓰고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해숙은 그때 처음으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뒤를 이어줄 거라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해숙은 작은 건설 하청업체에서 시작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현장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설계도를 공부하고 누구보다 일찍 현장에 나갔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고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정 사장은 여자가 아니라 건설업자야. 업계에서 그녀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칭찬인지 비하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해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신뢰였고 결과였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정한건설은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습니다. 20년이 지나자 대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민호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엄마의 등을 보며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건축을 전공했고 졸업 후 정한건설에 입사했습니다. 해숙은 특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회장 아들이라고 봐주는 사람은 없어. 내가 2배로 증명해야 해. 민호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새벽 현장 회의에 빠지지 않았고 작업복이 시커멓게 될 때까지 일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현장 소장들도 인정했습니다. 5년이 지나자 차기 경영진 후보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10년 전 겨울, 인천 신도시 현장에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강풍으로 크레인이 흔들렸고 철골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민호는 작업자들을 대피시키다가 그 아래 깔렸습니다. 해숙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들것, 그리고 핏자국. 그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현장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야. 그 이후로 해숙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49제에서도 1년 기일에도 사람들은 그녀가 차갑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을 잃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여자라고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해숙이 매일 밤 이 녹슨 열쇠를 쥐고 잠든다는 것을. 민호가 28살에 처음 맡은 소규모 현장. 그 컨테이너 사무실 열쇠였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우리의 첫 현장 열쇠예요. 제가 성공하면 이걸 액자에 넣어서 회장실에 걸어둘 거예요. 민호는 그렇게 웃으며 열쇠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선물이 되었습니다. 해숙은 열쇠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녹이 묻어났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습니다. 이것마저 닦아버리면 민호의 흔적이 더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감정은 약합니다. 무너진 마음은 철근보다 더 위험하지요. 해숙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단련해왔습니다. 감정을 버리고 일에 몰두하고 회사를 키우는 것. 그것만이 민호를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정한건설은 대한민국 3대 건설사였습니다. 연 매출 5조 원, 직원 3,000명. 해외 건설 수주액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숙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건물을 지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주황빛이 철골을 물들이고 현장에 하나둘 인부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숙은 헬멧을 다시 쓰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하지만 그 뒤로 길게 들이운 그림자는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해숙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민호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 이 현장 책임자로 뛰어다니고 있겠지요. 작업복을 입고 도면을 펼쳐놓고 인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겠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현장 소장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안전점검 일정 확인하셨습니까? 예. 9시부터 시작합니다. 해숙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감정의 흔들림 같은 건 없었습니다. 아니, 없는 척했습니다. 그날 오후 해숙은 본사 회의실에서 임원진을 마주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보고였습니다. 경기도 외곽 택지 개발 사업, 총 3천억 규모였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최소 5년은 걸립니다. 수익성도 검증되었습니다. 전무이사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5년은 너무 길어요. 3년 안에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성보다 안전성을 먼저 봐야지요. 하지만 회장님, 공사 기간을 줄이면 안전에 문제가. 그래서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빨리 짓되 안전하게. 그게 우리 회사 원칙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정혜숙 회장의 원칙은 절대적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해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선 풍경. 그중 절반은 정한건설이 지은 것이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이만큼 키웠어. 내가 보고 싶어 했던 회사 말이야. 해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빈 공기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날 저녁 해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남 한복판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공간에는 그녀 혼자뿐이었습니다. 가정부조차 오후 6시면 퇴근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간단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한 공기. 민호가 좋아하던 메뉴였습니다. 해숙은 혼자 밥상 앞에 앉아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를 인사였습니다. 어쩌면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 민호에게 혹은 자신에게. 식사를 마친 뒤 해숙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한쪽에는 민호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돌사진, 초등학교 입학사진, 대학 졸업사진, 그리고 마지막 현장 사진. 해숙은 마지막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헬멧을 쓰고 환하게 웃는 민호. 그 웃음 속에 자신의 젊은 시절이 보였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 내가 못다한 일들을 엄마가 해야지. 해숙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향했습니다. 베개 밑에서 녹슨 열쇠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날 밤도 해숙은 그 열쇠를 쥔 채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민호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하지만 꿈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해숙은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헬멧을 챙겼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해숙은 문득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오랜 고요가 깨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해숙의 책상 위에 한 통의 편지가 놓였습니다. 발신이 넘는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편지를 열자 익숙한 필체가 보였습니다. 민호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받는 아들의 편지였습니다. 아니, 10년 전에 쓰인 편지였습니다. 그 순간 해숙은 알았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이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서울 변두리 신림동 반지하방. 창문으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이었습니다. 한지연은 좁은 부엌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 오늘 할인 코너에서 건진 것이었습니다. 아야. 가시가 손가락에 박혔습니다. 피가 한 방울 맺혔지만 지연은 물에 헹구고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멈출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만들어야 했고 내일 면접 준비도 해야 했으니까요. 엄마, 손 다쳤어요? 방 한쪽에서 공부하던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6살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키는 이미 지연을 넘어섰지만 아직은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아. 가시 하나 박힌 것뿐이야. 또 생선이에요? 엄마, 고기 사 먹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더 할게요. 너는 공부나 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지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제대로 된 반찬 하나 못 해주는 자신이 미웠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두부 한 모, 애호박 반 개, 파 조금. 이것이 오늘의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은 된장찌개를 끓이며 내일 면접을 떠올렸습니다. 정한건설 구내식당 조리보조. 계약직 6개월 이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 구인 공고를 보았을 때 지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대기업 건설사였습니다. 계약직이라도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정규직 기회가 있다는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10년 전 남편 민석이 세상을 떠난 후 지연은 혼자였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6살 도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서서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 후에는 주방 보조로 올라섰습니다. 5년 후에는 반찬 담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계약직이었으니까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엄마, 내일 또 새 현장 면접이에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한건설 식당 계약직이래. 거기 붙으면 정규직까지 바라볼 수 있대. 정한건설이요? 그 큰 회사요? 그래. 대한민국 3대 건설사야. 거기 들어가면 급여도 괜찮고 4대 보험도 확실하고. 지연은 희망을 담아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자신보다 젊고 경력 좋은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요. 엄마는 잘하실 거예요. 엄마 요리 제일 맛있잖아요. 도윤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지연은 웃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도윤이가 응원해주니까 엄마 힘낼게. 자, 밥 먹자.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김치, 그리고 시금치 나물. 작은 밥상이었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도윤은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진짜. 그래. 다행이다. 많이 먹어. 지연은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도윤은 공책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뭐 그려? 엄마 면접 선물이요. 선물. 도윤이 공책을 들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알록달록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시락 메뉴판이었습니다. 현장 도시락 메뉴 구상안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소고기 무국, 제육볶음, 닭볶음탕, 된장찌개. 도윤이 좋아하는 메뉴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맛있게 보이죠? 면접 갈 때 가져가요. 엄마가 요리 잘한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지연은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아빠가 좋아하던 소고기 무국이네.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맨날 엄마한테 해달라고 했잖아요. 둘은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민석은 떠났지만 그의 흔적은 여전히 이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아, 고마워. 엄마가 잘 쓸게. 꼭 붙으세요, 엄마. 그럼. 우리 도윤이가 응원해주는데 안 붙을 수가 있나? 그날 밤 도윤이 잠든 후 지연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자꾸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그날, 민석은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나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소고기 무국 해줘. 현장 끝나면 일찍 들어올게.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하지만 민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걸려온 전화 한 통. 현장 사고.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골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민석. 지연은 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여보, 여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빈소를 정리하고 사람들을 보내고 나서야 지연은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월세는 밀려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보상금으로 빚을 갚고 나니 남은 건 반지하방 전세금뿐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윤을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강해야 해. 아빠가 그러셨잖아. 민석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 웃는 척.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면접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바지. 10년 전 민석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46살. 주름이 늘었고 흰머리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지연, 할 수 있어.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지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력서, 자격증, 그리고 도윤이 그린 메뉴판. 엄마 파이팅! 현관문을 나서는 지연에게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 다녀올게.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정한건설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 유리로 된 외벽, 넓은 로비. 지연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인사팀 사무실로 들어가자 이미 면접 대기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지연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이력서를 들여다보는 모습, 긴장한 표정, 다림질이 잘 된 옷차림. 지연은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지연 씨? 이름이 불렸습니다. 지연은 일어나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경력이. 식당 파트타임이 대부분이시네요. 정규직 경험은 없으신가요? 첫 번째 질문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지연은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정규직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10년간 현장에서 일했고 다양한 메뉴를 다뤄봤습니다. 특히 대량 조리 경험이. 대량 조리요? 저희는 하루 1000명분 이상 만듭니다. 그 정도 규모를 해보셨나요? 아,
아니요. 하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성실함만으로는 안 됩니다. 경험이 중요해요. 면접관의 말이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비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46이시면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으실까요? 새벽 5시 출근에 오후 3시 퇴근인데. 괜찮습니다.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서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요. 허리나 다리에 무리가 갈 텐데.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든 질문이 거절의 이유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지연이 로비로 나왔을 때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도윤이 그린 메뉴판을 꺼냈습니다. 알록달록한 그림들. 지연은 그것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다른 곳을 알아보면 돼. 그때 누군가 지연 옆에 앉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자였습니다. 하얀 헬멧을 들고 있었습니다. 면접 보셨어요? 네. 그런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아직 결과는 모르는 거 아닌가요? 분위기상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연이 들고 있는 메뉴판을 보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 이건 아들이 그린 겁니다. 엄마 힘내라고. 아드님이 그렸어요? 정성스럽네요. 여자는 메뉴판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무국 그림에서 멈췄습니다. 이 메뉴, 특별한 건가요? 네. 제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에요.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지만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셨나요? 남편분이. 네. 건설 현장 인부였어요. 10년 전의 사고로. 여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꺼내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제 번호예요. 혹시 연락할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네. 하지만 그냥 받아두세요. 인연이니까. 여자는 일어나 떠났습니다. 지연은 명함을 보았습니다. 정한건설 회장 정혜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자신에게 명함을 준 걸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면접은 잘 안 됐어. 미안해, 도윤아. 괜찮아요, 엄마. 다음에 또 기회 있을 거예요. 그래. 엄마가 더 열심히 찾아볼게.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나이, 경력, 체력. 모든 것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명함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한건설. 민석이 마지막으로 일하던 회사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모르는 사이 과거와 현재가 천천히 얽히고 있었습니다. 정한건설. 그곳은 민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민호, 정혜숙의 아들이 함께 죽은 그 현장이었습니다. 운명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다시 회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신림동 반지하방. 창문으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이었습니다. 한지연은 좁은 부엌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 오늘 할인 코너에서 건진 것이었습니다. 아야. 가시가 손가락에 박혔습니다. 피가 한 방울 맺혔지만 지연은 물에 헹구고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멈출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만들어야 했고 내일 면접 준비도 해야 했으니까요. 엄마, 손 다쳤어요? 방 한쪽에서 공부하던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6살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키는 이미 지연을 넘어섰지만 아직은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아. 가시 하나 박힌 것뿐이야. 또 생선이에요? 엄마, 고기 사 먹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더 할게요. 너는 공부나 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지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제대로 된 반찬 하나 못 해주는 자신이 미웠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두부 한 모, 애호박 반 개, 파 조금. 이것이 오늘의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은 된장찌개를 끓이며 내일 면접을 떠올렸습니다. 정한건설 구내식당 조리보조. 계약직 6개월 이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 구인 공고를 보았을 때 지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대기업 건설사였습니다. 계약직이라도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정규직 기회가 있다는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10년 전 남편 민석이 세상을 떠난 후 지연은 혼자였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6살 도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서서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 후에는 주방 보조로 올라섰습니다. 5년 후에는 반찬 담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계약직이었으니까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엄마, 내일 또 새 현장 면접이에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한건설 식당 계약직이래. 거기 붙으면 정규직까지 바라볼 수 있대. 정한건설이요? 그 큰 회사요? 그래. 대한민국 3대 건설사야. 거기 들어가면 급여도 괜찮고 4대 보험도 확실하고. 지연은 희망을 담아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자신보다 젊고 경력 좋은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요. 엄마는 잘하실 거예요. 엄마 요리 제일 맛있잖아요. 도윤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지연은 웃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도윤이가 응원해주니까 엄마 힘낼게. 자, 밥 먹자.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김치, 그리고 시금치나물. 작은 밥상이었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도윤은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진짜. 그래. 다행이다. 많이 먹어. 지연은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도윤은 공책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뭐 그려? 엄마 면접 선물이요. 선물. 도윤이 공책을 들어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알록달록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시락 메뉴판이었습니다. 현장 도시락 메뉴 구상안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소고기 무국, 제육볶음, 닭볶음탕, 된장찌개. 도윤이 좋아하는 메뉴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맛있게 보이죠? 면접 갈 때 가져가요. 엄마가 요리 잘한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지연은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아빠가 좋아하던 소고기 무국이네.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맨날 엄마한테 해달라고 했잖아요. 둘은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민석은 떠났지만 그의 흔적은 여전히 이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아, 고마워. 엄마가 잘 쓸게. 꼭 붙으세요, 엄마. 그럼. 우리 도윤이가 응원해주는데 안 붙을 수가 있나? 그날 밤 도윤이 잠든 후 지연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자꾸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그날 민석은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나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소고기 무국 해줘. 현장 끝나면 일찍 들어올게.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하지만 민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걸려온 전화 한 통. 현장 사고.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골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민석.
지연은 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여보, 여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빈소를 정리하고 사람들을 보내고 나서야 지연은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월세는 밀려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보상금으로 빚을 갚고 나니 남은 건 반지하방 전세금뿐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윤을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강해야 해. 아빠가 그러셨잖아. 민석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 웃는 척.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면접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바지. 10년 전 민석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46살. 주름이 늘었고 흰머리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지연, 할 수 있어.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지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력서, 자격증, 그리고 도윤이 그린 메뉴판. 엄마 파이팅! 현관문을 나서는 지연에게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 다녀올게.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정한건설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 유리로 된 외벽, 넓은 로비. 지연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인사팀 사무실로 들어가자 이미 면접 대기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지연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이력서를 들여다보는 모습, 긴장한 표정, 다림질이 잘 된 옷차림. 지연은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지연 씨? 이름이 불렸습니다. 지연은 일어나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경력이. 식당 파트타임이 대부분이시네요. 정규직 경험은 없으신가요? 첫 번째 질문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지연은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정규직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10년간 현장에서 일했고 다양한 메뉴를 다뤄봤습니다. 특히 대량 조리 경험이. 대량 조리요? 저희는 하루 1000명분 이상 만듭니다. 그 정도 규모를 해보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성실함만으로는 안 됩니다. 경험이 중요해요. 면접관의 말이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비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46이시면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으실까요? 새벽 5시 출근에 오후 3시 퇴근인데. 괜찮습니다.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서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요. 허리나 다리에 무리가 갈 텐데.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든 질문이 거절의 이유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지연이 로비로 나왔을 때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도윤이 그린 메뉴판을 꺼냈습니다. 알록달록한 그림들. 지연은 그것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다른 곳을 알아보면 돼. 그때 누군가 지연 옆에 앉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자였습니다. 하얀 헬멧을 들고 있었습니다. 면접 보셨어요? 네. 그런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아직 결과는 모르는 거 아닌가요? 분위기상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연이 들고 있는 메뉴판을 보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건 아들이 그린 겁니다.
엄마 힘내라고. 아드님이 그렸어요? 정성스럽네요. 여자는 메뉴판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무국 그림에서 멈췄습니다. 이 메뉴, 특별한 건가요? 네. 제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에요.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지만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셨나요? 남편분이. 네. 건설 현장 인부였어요. 10년 전의 사고로. 여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꺼내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제 번호예요. 혹시 연락할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네. 하지만 그냥 받아두세요. 인연이니까. 여자는 일어나 떠났습니다. 지연은 명함을 보았습니다. 정한건설 회장 정혜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자신에게 명함을 준 걸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면접은 잘 안 됐어. 미안해, 도윤아. 괜찮아요, 엄마. 다음에 또 기회 있을 거예요. 그래. 엄마가 더 열심히 찾아볼게.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나이, 경력, 체력. 모든 것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명함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한건설. 민석이 마지막으로 일하던 회사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모르는 사이 과거와 현재가 천천히 얽히고 있었습니다. 정한건설. 그곳은 민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민호, 정혜숙의 아들이 함께 죽은 그 현장이었습니다. 운명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다시 회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주 후 한지연의 발목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조금 불편했지만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정한건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면접 일정을 다시 잡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지연 씨,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연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됐어요? 도윤이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금요일에 면접 보러 가. 잘 됐다. 엄마, 이번엔 꼭 될 거예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믿어. 내가 만들어준 기회니까 꼭 잡아야지. 지연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얼굴에 옅은 화장을 했습니다. 엄마 예뻐요. 도윤이 학교 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지연은 웃었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엄마 다녀올게. 파이팅. 집을 나서는 지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발목은 아직 조금 아팠지만 마음만은 든든했습니다. 정한건설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인사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한지연 씨,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지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인사를 하고 앉았습니다. 한지연 씨, 지난번에 사고가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많이 나았습니다. 일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지연은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10년간의 경력, 다양한 메뉴 경험, 성실함과 책임감.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나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심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10년 동안 계약직으로 살면서 늘 불안했어요.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면접관들이 지연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대학도 보내야 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줘야 해요. 정한건설은 믿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정말 소중합니다. 꼭 붙고 싶습니다. 면접실이 조용했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이 지난번에 대신 오신 분이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쳐서. 아니에요. 오히려 감동적이었어요. 16살 아이가 어머니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면접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이 끝나고 지연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로비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천장을 보았습니다. 잘한 걸까? 붙을 수 있을까? 한지연 씨? 누군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하얀 헬멧을 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혜숙이었습니다. 회장님. 지연은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정혜숙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면접 보셨어요? 네, 방금 끝났습니다. 발목은 괜찮으세요? 네, 많이 나았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혜숙은 지연의 얼굴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아드님 아버지 말인데요. 혹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석.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건설 현장 인부였습니다. 10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느 회사였는지 기억하세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현장 이름도 잘. 지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일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정혜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남편분 성함이 정민석입니다. 순간 정혜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 네. 왜 그러세요? 정혜숙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은 놀라서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잠깐만요. 정혜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지연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회장님, 제가 물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혜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지연 씨. 남편분이 돌아가신 현장이 어디였는지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인천. 신도시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인천 신도시 재개발 현장이었어요. 정혜숙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거기였어요. 어떻게? 그날 제 아들도 거기서 죽었어요.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정혜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민호. 제 아들이에요. 그날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철골이 떨어졌어요. 민호는 작업자들을 대피시키다가 그 밑에 깔렸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민호.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당신 남편 정민석 씨도 그날 같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같은 날, 같은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두 여자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아픔이 되살아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회장님, 제가 회사를 운영했어요. 제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당신 남편과 제 아들이 죽었어요. 정혜숙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던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이해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 그렇게 누군가를 구하려다 간 줄은. 정민석 씨는 용감한 분이었어요. 제 아들과 함께 끝까지 사람들을 구하려 했어요. 정혜숙은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두 남자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정민호와 정민석이었습니다. 이 사진, 사고 일주일 전에 찍은 거예요. 현장 준공식 날이었죠. 지연은 사진 속 민석을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젊은 남자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장님 아드님과 친했나 봐요. 민호가 민석 씨를 형처럼 따랐대요. 나이는 민호가 더 어렸지만 현장에서는 서로 의지했다고 들었어요. 두 여자는 사진을 보며 침묵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픔은 여전했습니다. 한지연 씨. 정혜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면접 결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회장님, 그건 동정이 아니에요.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10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우고 포기하지 않고 일해온 사람이에요. 정혜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속죄이기도 해요. 당신 남편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지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민석 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두 여자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0년간의 외로움이 조금은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지연은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아. 엄마가 오늘 너무 놀라운 일을 겪었어. 무슨 일인데요? 지연은 도윤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혜숙 회장, 정민호, 그리고 10년 전 그날의 진실. 도윤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정 회장님 아들이 아빠랑 같이? 그래. 그날 두 분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함께 간 거야.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빠가 영웅이었구나. 그래, 우리 아빠는 영웅이었어. 모자는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슬픔도 자랑스러움도 감사함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한건설에서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직이지만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받고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석아, 우리 해냈어. 도윤이랑 나 해냈어. 첫 출근 날, 지연은 이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정한건설 구내식당은 새벽 5시부터 운영되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46살. 주름이 있고 흰머리도 보이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다른 조리사들이 반겼습니다. 지연은 인사를 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씨, 오늘은 국 담당이에요. 된장찌개 100인분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고 파를 다졌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지연은 국물 맛을 보았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딱 좋았습니다. 점심시간 현장 인부들이 줄을 섰습니다. 지연은 국을 퍼서 배식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1명, 2명, 10명. 배식이 끝나갈 무렵 한 젊은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된장찌개 정말 맛있네요. 집에서 먹는 맛이에요. 감사합니다.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칭찬이었지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혜숙이 구내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지연은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출근이죠? 어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숙은 배식대를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씨, 천천히 적응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네, 회장님. 정혜숙이 떠나고 동료 조리사가 물었습니다. 한씨,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예요? 아, 그냥 인연이 있어서요. 지연은 얼버무렸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 오늘 첫 출근 잘했어. 진짜요? 다행이다. 응. 그리고 말이야. 엄마 정규직 전환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엄마 대단해요. 도윤이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지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아,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가 잘할게. 엄마, 이미 잘하고 있어요. 모자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은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풍족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저 별 중 하나가 민석일까? 하늘에서 자신들을 보고 있을까? 민석아, 고마워. 우리 도윤이 지켜줘서. 그리고 나도 지켜줘서.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별빛이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희망은 싹 텄습니다. 지연과 정혜숙 두 여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하나가 될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었습니다. 무너지고 일어서고 다시 걷는 것.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치유되는 것. 지연은 그날 밤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민석이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여보. 우리 도윤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민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잠결에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것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한건설 구내식당. 한지연은 이제 이곳의 베테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씨, 오늘 소고기 무국 맡겼어요. 주방장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익숙하게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소고기를 씻고 물을 깍둑 썰기 하고 냄비에 물을 부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주방에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민석이 좋아하던 그 맛이었습니다. 이 냄새,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숙이었습니다. 요즘 그녀는 자주 식당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요? 민석이 기일이에요. 10년하고 6개월. 정혜숙은 지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민호도 이 음식을 좋아했어요. 한씨, 저도 한 그릇 주실래요? 두 여자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소고기 무국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한씨. 정혜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 정규직 전환 심사 통과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이제 걱정 없이 일하실 수 있어요. 지연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넘게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고마워요.
민석 씨를 만나게 해주셔서. 정혜숙은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민호와 정민석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한 장 가지세요. 남편분의 마지막 모습이니까. 지연은 사진을 받아들며 울었습니다. 정혜숙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정혜숙은 녹슨 열쇠를 꺼냈습니다. 민호가 제게 준 첫 현장 열쇠예요. 민석 씨도 거기서 일했을 거예요. 이제 이 열쇠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연은 열쇠를 쥐었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도윤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정규직, 사진, 그리고 열쇠. 엄마, 정말 잘 됐다. 이제 걱정 없는 거죠? 그래, 도윤아. 내 대학 등록금도 걱정 없어. 엄마가 고생 많으셨어요. 모자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정혜숙은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도윤아, 열심히 공부해. 나중에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하자. 네, 할머니. 꼭 그럴게요. 대학 4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작품은 안전한 친환경 공동주택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지연과 정혜숙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학사모를 쓰고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인천 신도시 추모비를 찾았습니다. 민서가, 우리 도윤이가 졸업했어. 건축가가 됐어. 민호야, 이 아이가 내 뒤를 이을 거야. 아빠, 정민호 소장님, 두 분의 꿈을 제가 이어갈게요. 세 사람은 한참을 추모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도윤은 정한건설에 입사했습니다. 첫 출근 날 아버지가 쓰던 것과 같은 하얀 헬멧을 썼습니다. 도윤 씨, 현장 안전 점검 함께 가요. 네, 선배님. 현장을 돌며 도윤은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안전장비, 작업 환경, 인부들의 상태. 여기 철근 고정이 약합니다. 보강이 필요해요. 잘 봤네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도윤은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도윤아, 오늘 첫 출근 어땠어? 좋았어요. 아빠 생각 많이 났어요. 지연은 아들에게 특별히 맛있는 반찬을 챙겨줬습니다. 모자는 함께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혜숙이 도윤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도윤아, 이거 내가 가져. 정혜숙은 녹슨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내 아버지와 민호의 열쇠야. 이제 내가 이어받아. 이 열쇠로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열어라. 도윤은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잘 쓰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책상에 열쇠를 올려놓고 설계 도면을 펼쳤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아빠, 지켜봐 주세요. 제가 아빠의 꿈을 이어갈게요.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다시 인천 신도시 추모비를 찾았습니다. 15년이 됐네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건축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 참 빠르지. 정혜숙이 말했습니다. 일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우리 잘 살았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세 사람은 추모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민서가, 우리 잘 살고 있어. 행복해. 이제 편히 쉬어. 민호야, 엄마도 이제 괜찮아. 내가 남긴 것들을 잘 지키고 있어. 아빠, 저 약속 지켰어요. 안전한 세상 만들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이제 가요. 정혜숙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식당에 앉아 소고기 무국을 먹었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정혜숙이 말했습니다. 민호 소장님도 좋아하셨죠? 도윤이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도 좋아했어. 지연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 별들 중에 아빠가 있겠죠? 그럼. 분명히 있을 거야. 민호도 거기 있겠지. 같이 있을 거예요. 좋은 친구였으니까. 세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헤어지기 전 세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도윤아. 나도 사랑한다, 얘들아.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기 전 창밖을 보았습니다. 민서가 고마워. 도윤이를 남겨줘서. 이제는 편히 쉬어. 우리는 괜찮아. 지연은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정혜숙도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도윤도 일어났습니다. 아빠, 오늘도 잘할게요.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만날 것입니다.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응원할 것입니다. 콘크리트 속의 고독은 이제 온기로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철근은 따뜻한 연결이 되었습니다. 정혜숙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연과 도윤이라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지연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윤과 정혜숙이 함께였습니다. 도윤도 더 이상 아버지 없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두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청년이었습니다. 녹슨 열쇠는 이제 새로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문을, 사랑의 문을, 내일의 문을.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끝이 아닌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상실 뒤에 찾은 연결의 이야기입니다. 어둠 속에서 발견한 빛의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민석과 민호는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형태로, 희망이라는 모습으로.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계속 살아가는 것, 계속 사랑하는 것, 계속 희망하는 것. 지연은 오늘도 국을 끓입니다. 정성을 다해 사랑을 담아. 정혜숙은 오늘도 현장을 돕니다. 안전을 점검하고 사람들을 챙기며. 도윤은 오늘도 설계를 합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꿈꾸며. 그들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게. 저녁이 되면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볼 것입니다. 별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기 어딘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 생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내일을 기대할 이유가 됩니다. 계속 걸어갈 용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걷습니다. 함께, 앞으로, 희망을 향해, 녹슨 열쇠를 쥐고, 새로운 문을 열며, 그렇게 삶은 계속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꿈소녀 이야기의 다음 감동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